안녕하세요. 탑시 미스터리즈 여행 다큐멘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활기찬 도시이자 수많은 여행자, 몽상가, 탐험가들을 매료시킨 뉴욕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고층 빌딩이나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불빛이 아닙니다. 그 대신 뉴욕과 그 너머까지 충격에 빠뜨린 뉴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뉴욕이 200만 명을 노숙자로 만들었다. 이 강렬한 제목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대체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뉴욕을 기회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함께 앉아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위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을밤, 나는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점에서 구워지는 밤의 향기가 공기 속에 퍼졌고, 도시는 북적이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반짝이는 불빛,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이가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야른 담요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옆에는 그의 모든 소지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나와 마주쳤고, 나는 깊은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뉴욕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뉴욕을 사랑해왔습니다. 그 활기, 혼란,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약속들을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숫자를 나열하거나 책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들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뉴욕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그림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뉴욕이 200만 명을 노숙자로 만들었다. 이 문장은 누구라도 멈춰 서게 만들 만큼 강렬합니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SNS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의심했으며, 또 어떤 이는 단순히 기사를 공유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경고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탑시 미스터리즈에서는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현실과 꿈이 충돌하는 도시 뉴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뉴욕은 항상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주요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푸른 센트럴파크, 높이 솟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는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들을 담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이 이곳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할렘의 거리로 향합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천막들,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자리를 대신하는 침낭들. 이것은 관광 가이드북에서 보지 못하는 뉴욕이지만 점점 더 큰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며 도시의 화려한 모습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뉴욕을 바라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숫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제목 뒤에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관 토마스 디나폴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노숙자 수는 2022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약 7만 4천 명이었지만 현재는 15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임시 주거 시설이 한계에 도달하여 매일 밤 8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팬데믹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임시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생활하는 수천 명의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뉴욕시는 기존 노숙자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민자 유입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20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집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부담이 큰 임시 주거 시설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가 계속 오르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숙자 수가 2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뉴욕에서 노숙자 위기가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며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급격한 주거비 상승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2020년 이후 월세가 최소 30% 이상 올랐다고 말합니다. 현재 브루클린에서 스튜디오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3,000에 달합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일을 해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비효율적인 주택 정책으로 인해 10만 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잃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은 고급 주거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팬데믹의 여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뉴욕 시민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저축했던 돈도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작은 충격만으로도 집을 잃는 가정이 급증했습니다. 넷째, 급격한 이민자 유입과 복지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에는 수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 주거 시설과 복지 프로그램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뉴욕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주거 정책의 실패, 팬데믹의 충격,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임시주택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망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 금액이 문제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노숙자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정부 지원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많은 노숙자들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찾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명의 1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30대 싱글맘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소매점에서 일했지만 2021년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저축한 돈이 바닥났습니다. 집세는 계속 오르고 결국 그녀는 임시보호소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랜드 센트럴 근처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70세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조용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주어진 보조금으로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주민이며 우리가 길을 가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강인함과 상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안개가 도로 위를 떠돌고 가로등 아래 임시 텐트촌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또는 미드타운 중심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호 활동가들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는 동안
직장인들은 바쁘게 지나치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뉴욕이 아닙니다. 현실의 뉴욕입니다.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지만 서로 만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최신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기록하고 목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여행이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도시의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뉴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도시들이 심각한 노숙자 증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키드로우 전역에 걸쳐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19년 이후 노숙자 수가 50% 증가했습니다. 애틀랜타나 덴버 같은 비교적 작은 도시들조차도 팬데믹 이후 2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우리는 이곳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도시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초 에릭 에드런스 시장은 브리지트 호연, 구안에서 지원하는 책도 계획을 시작해 6승 5승 달러의 예상 비용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억적으로 15,000개의 집복을 더 많이 제공하고 거리 지역에서 무지군용하는 동조 지원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 주장 카지 호쿠루 주장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2승 5승 달러의 계획을 복습해 고정 가격의 주택을 추가 건설하고 심각한 정신 비활자에 대한 커스트 독화 유도 복습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경찰해보면 단순한 희망이 아닌 무리가 보입니다. 2024년 동안만 무거운 여수가 8% 증가했고 진로의 데이터에 따르면 건설이 없는 지점에서 조차 7,000개의 집만 구조되었습니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관과 같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소득 불평등과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끝을 덮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뉴욕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리더들은 아직도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제안합니다. 즉, 일시적인 쉼터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휴스턴에서는 이 정책 덕분에 2011년 이후 노숙자가 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적용 가능할까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대료를 연 3%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생활비 상승에 맞춰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한편 코얼리션 포 더 홈리스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는 아직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할렘의 한 교회는 지하실을 쉼터로 개방했고 브루클린의 한 자원봉사 단체는 빈 땅을 활용해 작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개별적인 조각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동안 시장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혹은 전혀 다른 해결책. 문제는 복잡하지만 조각들을 맞춰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펜스테이션을 지나갔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임시 텐트촌이 늘어나고 분위기는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거에는 생동감 넘치던 지하철도 이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건이 증가하면서 늦은 밤 대중교통 이용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인트 패트릭 성당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 퀸스의 작은 가게 주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단골 손님에게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행자로서 우리는 이 도시가 처한 딜레마를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강인한 정신을 잃지 않는 뉴욕의 모습을 말입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저는 뉴욕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피자를 한 조각 먹으며 낯선 사람들과 웃었고, 지하철에서 뉴욕의 리듬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꿈을 꾸는 이들을 환영해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 명성을 좇는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 같은 여행자들까지. 지금 이 도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저는 마리아, 제임스,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뉴욕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 싸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활기 넘치는 도시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다면 뉴욕은 정말 무너질까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추락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한 번의 급여만 밀려도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임대료가 내려가지도 집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뉴욕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뉴욕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장이 열렸을 뿐이죠. 뉴욕을 여행할 계획이든 그저 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변화를 지켜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뉴욕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뉴욕의 노숙자 문제를 탐구하는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겁고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행의 의미 아닐까요?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뉴욕에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계속해서 탐험하고 질문을 던지며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